오늘 발표 종목은 오태양님의 신한 알파 리츠고요. 수소팀에서 발표 종목은 종목이 아니라 산업계와 종목군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수소팀에서 탑픽으로 꼽는 종목은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집계가 안 끝나서 다음 주 모임에 저희가 종목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발표를 두 팀인데, 그럼 제가 먼저 하고, 저희 오늘 발표는 수소팀에서 준비했습니다. 수소 산업 개요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수소 산업 개요와 그리고 수소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일단 총 정리한 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여기서 국어책 읽듯이 읽을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카페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소팀에서 탑픽으로 꼽은 종목은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이고요. 이번 주는 아직 집계가 안 끝나서 다음 주 중에 다시 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팀에서 준비한 수소산업개요인데요. 먼저 산업개요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저희 오늘 수소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수소사회란 무엇인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사회죠.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과 화석연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파리협약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개발을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으로 만들어진 신차를 개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든 차는 전기차 혹은 수소차예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탈탄소화, 우리가 내연기관과 석유화학 쪽으로 쓰던 이 에너지를 결국은 전기 에너지, 그 중에서도 수소 혹은 태양광,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수소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소에만 국한될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풍력 기업들도 좀 파보고 있고요. 태양광, 그리고 해상 풍력,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파보고 있고, 각 국가별 친환경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조사를 하게 됐고, 지금 저희는 수소 산업 팀이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친환경 에너지 팀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수소 산업이라는 것을 한번 좀 전반적으로 보면, 수소 활용은 현재까지는 수소를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수소 전기차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상용화된 거로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거나 아니면 열에너지 분야까지 이제 다양한 쪽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고요. 수소 활용 산업은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이 다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다 그리고 한쪽에만 파고 있는 기업은 별로 없었고, 예를 들어서 생산 쪽에 하고 있으면 운송이나 저장 쪽에도 한 발씩 다 걸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수소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친환경성이죠. 내연기관이라고 자꾸 하는데, 탄소에너지, 석유화학 에너지, 석유 에너지를 태울 때 나오는 그런 이산화탄소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에너지 편중이 없어요. 에너지를 어디서든 만들 수 있고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지금은 사실 석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동과 미국 몇몇 나라들이 독점하고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소 에너지라는 거는 사실 수소 자체가 에너지라기보다는 친환경 에너지를 변형해서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매체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서 다 한 발씩 걸칠 수 있어서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의 유연성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화석연료가 사용되는 대부분 산업에서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수소 에너지 장점은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체계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동력 계통만 바꾸면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다. 대규모 에너지의 저장과 운반,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제일 불편한 게 이겁니다. 전기 저장이라는 게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일이고, 배터리도 가격도 엄청나고 무게도 엄청나고, 또 그리고 배터리가 폭발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배터리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수소라는 매개체로 바꿔서 운송과 운반과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소를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기 쪽에서 보면 배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소 자체가 전기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어떠한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이 좋아요. 에너지 효율이 석유화학 쪽 그 석유 에너지랑 크게 다르지 않는 정도의 효율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효율보다 열 에너지 전환 효율이 좀 더 좋은 편이고요. 친환경성은 뭐 방금 얘기한 거고 수소 영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생산과 저장 및 운송 그리고 활용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씩 볼게요. 수소의 생산 쪽에서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생수소라는 게 있고 추출수소, 수전의 수소, 수입수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생수소는 기존의 석유화학 공장 단지에서 그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면서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수소를 부생수소라고 합니다. 추출수소는 천연가스라던가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따로 추출해내는 거고요. 그리고 수전의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로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사실상 주력이 돼야 될 그린 에너지 기술입니다. 이거를 회색 수소 그리고 이거를 청색 수소라고 하는데 요 두 수소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성에서 문제가 있어서요. 우리는 앞으로 이 수전의 수소가 주력 기술이 될 건데 문제는 생산 단가가 지금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생수소와 추출수소 시장이 주력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과 저장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액화탱크로리 같은 데다 그냥 탱크에다가 수소 탱크에다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큐브 트레일러라는 방식이 있고 파이프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방식의 장점은 기존의 천연가스관 같은 그런 시설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기존 인프라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성이 있고요. 수송용, 가정용, 그리고 발전용 가스터빈 이렇게 있는데 이 가스터빈은 조금 논외로 치고 수송, 가정, 발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 시스템, 화석 화력발전이라고 해요. 화력발전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되는 게 문제였는데 그거를 수소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에 친환경 발전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가정 건물용 수송용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수소 자동차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고 수소 자동차 외에도 수소 비행기, 수소 기차, 그리고 수소 선박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보다 조금 더 쉬워요. 사실 아직 수요가 그렇게 자동차보다 많지 않고 정처가 이슈화되지 않았다 뿐이지 수소 기술의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경제성, 설비가 비싼 것, 그리고 또 소형화가 힘든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선박이라던가 기차로 갔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은 자동차 외의 모빌리티 쪽에서도 크다고 봅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밑에 설명하긴 하는데 일본에서 좀 주력으로 밀고 있고요. 일본에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좀 경각심이 커지면서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발전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 친환경 발전이라는 게 문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만 풍력 생산이 되고 저희 삿포로 홋카이도 쪽에서 해가 잘 안 뜨는 지역에서는 태양광 생산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별 에너지 편차가 있는데 한 국가의 에너지를 균일하게 굴리려면 이거를 운송해서 저장해야 되는 기술이 바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로는 각각 가정과 건물에 이 조그만 미니 발전기를 하나씩 설치를 해서 수소를 마치 천연가스 받듯이 받아서 그 안에서 발전을 한 다음에 전기를 생산해서 바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일본에서 좀 권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정도 단계까지 가진 않았어요. 수소 에너지는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이 안 되는 나라였지만 우리도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의존도 감소.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기 총량에 비해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로는 지금까지는 현재 기술로는 아직도 우린 수입에 조금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 쪽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천연가스를 개질해가지고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오늘 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총 계약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수전해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물을 전기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를 물과 반응시켜서 수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수소를 다시 전기로 생산해서 쓰려면 반대의 작용을 거치면 다시 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이동시키는 건 힘들어요. 전선이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면서 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힘든데 수소를
가스관 혹은 탱크롤이나 뭐 튜브 트레일러 같은 방식으로 이동을 시키면 효율이 훨씬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수정의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데 또 전기 로스가 발생하고 그 수소를 다시 전기로 만드는데 또 로스가 발생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아요. 전기를 전선으로 이동시키는 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이렇다 할 효율이 더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운송과 저장은 크게 나누면 기체 운송과 액체 운송으로 나뉘는데 기체 운송 같은 경우는 배관, 튜브 트레일러도 결국 배관 같은 거예요. 튜브 트레일러랑 배관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액체화 시켜서 수소를 냉각시키면 액화됩니다. 액화된 수소를 탱크로리에 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수소를 수입해 와야 되는 실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 나라가 호주인데 호주에서 수소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수소를 어떻게든 해외에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액화 선박으로 우리가 LNG 천연가스를 액화석유 가스로 만들어서 수입해 오는 것처럼 수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입해 오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고압 수소 저장 방식, 기체 저장 방식이죠. 수소를 고압으로 해서 350바에서 700바 상상이 안 가시죠? 엄청나게 높은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전거 타이어 눌러보셨어요? 자전거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가 한 40바 하죠, 40바. 네. 자전거 타이어가 40바예요, 보통. 네, 700바면 돌이에요, 돌. 자전거 타이어 700바로 버틸 수가 없겠지만 700바 자전거 타이어로 사람 때리면 죽어요. 엄청난 고압으로 넣는 건데 이런 쪽에 또 특화된 기업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화수소 저장 같은 경우는 수소를 235도, 영하 235도로 낮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로스가 좀 커요. 대신에 기체보다 부피가 훨씬 더 감소하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기체를 액체화시키면 부피가 훨씬 감소하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액화 설비가 필요하고 액화를 다시 기화하게 만드는 기화 설비가 필요합니다. 금속 화합물 저장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암모니아라던가 금속 수화물 같은 탄소 나노부족 뭐 등등 여러 가지 금속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금속에다가 수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네, 금속 화합물에 수소를 붙여서 그 금속 화합물제로 옮기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서 사용하는 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활용은 연료전지 쪽인데 연료전지 쪽에서도 특히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현대모비스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제품화해서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 수송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발전소랑 가정용에서는 좀 시험 단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스킵할게요. 기술이 현재까지 나온 기술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PEMFC 어렵네요. PEMFC랑 SOFC. PEMFC 같은 경우는 소형화가 가능하고 수송용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가 가능해서 현재 수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거의 PEMFC가 주력이고 SOFC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고 효율이 좋아요.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그래서 발전용이라든가 가정용에 앞으로 상용화가 될 예정인 기술입니다. 넘길게요.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 지금 저희가 발전 효율이랑 열 효율 같은 거를 좀 해놨는데 SOFC가 현재까지는 나온 가장 최신 기술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가스 계질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금속 화합물 저장 방식에서 암모니아에다 저장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장했던 수소를 따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입니다. 국내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하면서 나오는 기업이 니코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블룸에너지, 국내에서는 니코와 블룸에너지 쪽에서 이쪽 기술을 좀 주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수소를 가정으로 받아서 가정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를 전기로 생산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수소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기를 바로 보내는 방식도 있는데 두 가지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가정마다 약간 그 보일러 같은 느낌으로 수소를 바꿔주는 그 발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인데, 결국 기술 보급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현재 많이 테스트 중이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와닿지 않는 기술인데, 한국의 주거 형태를 볼 때 추후에 이쪽 기술이 한국에 적용되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빨리 고급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다 아파트고 다 도시가스관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결국 원전 발전은 이제 폐지하는 추세고, 저희가 여기 지금 포스팅상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 뭐 회색 에너지가 있고 이제 그린 에너지가 있는데, 회색 에너지를 배제하고 그린 에너지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태양광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일조량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풍력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 풍력 중에서도 우리나라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는 아니에요. 내륙에서는. 그래서 해상 풍력을 해야 되는데, 해상 풍력에 대한 거를 좀 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해상 풍력이라는 건 뭐냐면, 바다 좀 더 먼 바다에, 지금도 해상 풍력이 몇 군데 있죠. 제주도에도 있는데 그 정도 해상 풍력이 아니고 조금 더 먼 바다에, 우리 시야에 닿지 않는 정도의 먼 바다에 풍력 터빈을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다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그 자리에서 수소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수소를 내륙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상풍력 쪽으로, 그래서 결국 해상풍력과 수소 산업을 절대 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사한 기업 중에 몇 개 기업은 해상풍력과 관련된 풍력 터빈 기업이거나 풍력 그 터빈 타워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충전소 사업 쪽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모빌리티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 거긴 한데, 수소를 직접 개질해서 거기서 생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온사이트 방식, 오프사이트 방식,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온사이트 방식은 충전소 자체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수소를 생산해요. 전기를 생산해서 수소를 가지고. 근데 그거는 조금 노답인 것 같고,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수소를 외부에서 공급받아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온사이트 방식은 그 자리에서 뭐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그 전기를 수소로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저희가 결국 나가야 될 거는 배관이나 아니면 가스 튜브 트레일러 같은 방식으로 외부에서 수소를 받아서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수소 충전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내린 결론은 그쪽이고요. 현재까지 국내에 충전소가 몇 개 있는데 경제성은 노답이에요. 발전은 조금 아직까지 발전은 연구 단계라서 상용화 단계까지 좀 먼 것 같고, 모빌리티 쪽에서 제일 많이 수소가 발전하고 있는데, 전기차와 수소차의 가장 큰 차이와 비교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기 배터리 충전 방식보다 수소 충전이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상용화된 기술로는 약 한 400에서 500km 정도 가는 배터리가 최대치인데, 수소 같은 경우는 약 한 700km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이게 수소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장점이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에서 조금 장점일 수 있냐면, 화물차 같은 그런 대형 차량이나 선박 같은 데서 전기 선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배터리를 충전해서 대양을 건너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는 그런 큰 곳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소형화시키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수소 경제팀에서 이야기한 바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승용 차량 쪽은 전기차가 우세할 것 같은데, 상용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대형 모빌리티 쪽에서는 수소 기술이 발전해 나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기 항공기도, 수소 항공기는 가능하지만 전기 항공기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리서치 코멘트는 저희가 좀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현실적으로 수소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힘듭니다. 지금 수소 산업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와서 수소 관련 기업들이 수소로 인해서 돈을 버는 시기는 적어도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수소 관련 종목들 저희가 다른 포스팅에 올려놔서 정리를 해놨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린 뉴딜 관련돼서
K뉴딜 기업으로 엮여가지고 테마성 상승이 컸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수소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런 테마성 상승 외에 실질적인 실적으로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도 먼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국내에 한 25개 정도 있는데 수소 충전소가 한 30억 정도 듭니다. 만드는데. 근데 한 15년마다 다시 줘야 돼요. 그래서 연간 2억 정도 감가상각이 일어나는데 마진이 연간 2억이 남을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지금은 완전 적자 상황이고 그냥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그 시설 보급 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지 비용 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의 강점이 크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통 차량 평균 일간 주행 거리가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출퇴근하는 일간 주행 거리가. 근데 전기차는 집에 오면 바로 충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거리 500km를 가냐 700km를 가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장거리 주행을 뛸 때를 제외하면.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소차보다 전기차가 경쟁력도 훨씬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부분, 뭐 유지 비용이면 생산 비용이면 뭐든 간에 수소차가 전기차를 따라잡는 시간은 한참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상용 부분에서는 몰라도 승용 부분에서 수소차가 전기차를 앞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실질적 수소사회가 오는 것은 한참 뒤가 될 것 같고 그러면 테마성 상승으로 몇 번의 투자 기회를 주기적으로 1, 2년에 한 번씩 주긴 할 겁니다. 전에도 수소 관련주들이 이번이 처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버는 기업을 찾기보다는 약간 인덱스 펀드 형식으로 모든 기업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리밸런싱 효과로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 리밸런싱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저희 수소팀 결론이고요. 결론은 결론인데 그렇게 투자 안 하시기로 했어요. 변정희님은.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수소사회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인 건 확실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기업단에서 팔로잉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쪽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수소경제팀은 이제는 수소사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친환경 그린 에너지 쪽으로도 확장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들 안 보셨죠 이거? 일반 주유소는 짓는데 가격이 얼마나 되죠? 한 1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땅값까지? 근데 충전 시간이 예. 충전 시간이 짧다고 그랬는데 제가 뉴스를 보기에는 그 충전하기까지 그 압력을 수소 충전을 하려면 압력을 높인 다음에 그 차에다가 집어넣는 그 압력 높이는 시간 맞아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충전 자체는 한 5, 6분이면 되는데 1시간에 3대, 4대밖에 충전 못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충전 시간이 좀 긴 거 아닌가요? 충전 대수를 늘리면 되겠죠, 그건? 그 플랫폼이 아직 활성화가 안 네. 돼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수소차는 살 게 아닙니다. 맥주 팔고 있는 입장에서 할 만 아니지만 전기차는 제가 렌트카 몰아봤는데 진짜 만당 충전하려면 한 2시간 막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네, 불편하죠. 갑자기 막 어디 가야 되는데 배터리 없으면 큰일 나죠. 아직은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지금 이거는 소비자적 측면에서 질문인 것 같아요. 노코멘트 할게요. 혹시 질의응답 있으십니까? 저희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그저께 그 기업단 종이도 한번 올린 게 있어요.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뭐 그걸 다 소개해 드리는 건 좀 의미 없는 것 같고 질의응답 없으시면 5분 쉬는 시간 가졌다가 오태양님 발표하고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